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강화 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에서 강화 계획 1, 2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강화에 대해서 그 중요성도 이야기를 했고,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여러 가지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행동이 어찌 보면 또 강화되고 있다. 안 그러면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켜야 한다. 도전적 행동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강화를 사용할 때, 강화제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강화적인 요법을 사용을 할 때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은 연속 강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간헐 강화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헐 강화 중에서 비율 강화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강의도 한번 잘 들어주세요. 연속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화가 뭐였죠? 일정한 행동을 계속 늘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강화 계획은요, 우리가 강화인이라고 하는 강화물, 강화제라고 됐습니다. 이 강화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라는 그런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공을 하면 행동이 적절하게 잘 늘어날까, 행동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행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학습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것일까, 바람직한 행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이 늘릴 수 있을까, 대체 행동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적 반응이 발생할 때마다, 이 표적 반응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자극이라고 할 수 있죠. 반응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 반응이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런 반응이 발생할 때마다 놓치지 않고 매번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연속 강화죠. 우리가 원하는 표적 반응이 발생할 때마다 준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발생했는데 안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 발생할 때는 계속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연속 강화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새로운 행동을 가르칠 경우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 행동이 충분히 학습될 때까지 계속 강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언어를 가르친다든지 안 그러면 인지적인 부분에서 가르친다, 안 그러면 행동을 가르친다고 할 때 우리가 표적 행동 삼았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행동이 대체 행동이 돼야 됩니다. 이 행동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습득할 때는 그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를 해줘야 우리가 강화에서 제가 유관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관성. 그 유관성, 우리 수반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려면은 그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를 받으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계속 내가 좋아하는 강화물을 받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속 강화는 무언가를 습득할 때 쓴다라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미 학습된 행동입니다. 강화를 받던 어떠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잘 하던 행동이 있었어요. 언어가 잘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체계적으로 강화를 못 받다 보니까 언어도 조금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 행동도 대체 행동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소거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강화를 제대로 못 받으면 기존에 받아왔던 강화를 잘 받지 못해서 행동이 줄어드는 걸 우리는 소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소거 과정에 있는 가소행동이죠. 우리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 행동인데 가소행동,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교육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안 그러면 행동 중재를 할 때 우리가 계속 강화를 써서 다시 그 행동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습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강화는 이럴 때 많이 사용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할 때 아마 이런 연속 강화를 계속 사용하는 걸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속 강화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강화를 해서 습득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일반화라는 말도 쓰고요. 그리고 유지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연속 강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연속 강화는 포화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포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 계속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를 하니까 밑에 보면 나와 있죠. 강화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게 되고요. 그리고 강화를 계속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포만이라는 것은 한번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급속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급속도로 그 행동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행동을 빨리 줄이기 위해서는요. 강화를 계속 연속적으로 주고 나서 자, 기존에 간헐 강화로 받고 있던 행동이 연속 강화로 계속 바꿔가지고 주고 나서 오히려 소거를 시키면 행동이 더 빨리 줄어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포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화에 대한 포화가 빨리 일어나면 강화의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강화에 대한 의존성을 많이 주게 되겠죠. 뭐 다른 동기부여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다른 강화 요인도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한 가지 강화를 계속 많이 주다 보니까 이 강화가 있어야만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존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 강화는 학습된 반응, 학습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지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주게 되면요, 포화나 의존성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러면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 강화를 줄 수 있느냐? 그럼 강화를 안 주면 그 행동은 급속도로 다시 좀 행동이 다시 소거가 되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표적 행동이 다시 낮아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을 유지할 때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습득을 할 때는 연속 강화의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속 강화하고 같이 나오는 이 간헐 강화는 뭐냐? 우리가 간헐적이다라는 말은 잘 아실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올바른 반응, 우리가 자 표적 행동, 표적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을 일일이 다 강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중 일부만 선택해서 강화한다라는 거. 연속 강화는 뭐였어요? 행동을 할 때마다 매번 강화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간헐 강화는 그걸 행동을 할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지금은 주고 어떨 때는 주지 않는다라는 거, 간헐적으로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간헐적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간헐적인 다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간헐이라는 것은 매번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간헐 강화는 왜 그러면 쓰게 되느냐? 포화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연속 강화의 문제점이 포화가 있었죠. 강화에 대해서 포화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소거 저항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적 행동은 소거 저항이 높으면 안 좋거든요. 그 도전적 행동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행동 같은 경우에는 소거 저항이 높을수록 좋아요. 그게 뭐냐?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급속도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화가 없더라도 다른 요인이 없더라도 그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쳤을 때 이 행동이 소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람직한 행동은 당연히 소거가 많이 되지 않으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거 저항을 높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할 때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강함으로 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간헐 강화는 이걸 계획적으로 줬다 안 줬다 간헐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러한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적인 효과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지연적인 방법을 써야 우리가 좋다라는 거고, 이 방법은 결국에는요, 어떠한 행동을, 안 그러면 우리가 표적 행동, 좋은 행동을 유지를 시키는 데 쓴다라는 겁니다. 스키너 박스에 보시면은 어떠한 일이 있느냐, 스키너 박스에 비둘기 실험이 있습니다. 그 비둘기 실험에서 보면은, 자, 매번 강화를 주고 나서, 연속적인 강화를 줬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쪼을 때마다, 툭툭 쪼을 때마다 강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강화가 주지 않았는데 소거 저항은 당연히 나타나겠죠. 톡톡 쪼았는데 계속 주지 않았어요. 계속 받아왔던 행동이 계속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급속도로 행동이 빨리 습득이 되었다가 그 행동은 급속도로 소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간헐 강화를 한번 써봤어요. 어떨 때는 강화를 주고 안 주고 습득할 때는 당연히 연속을 썼는데 그 이후로 한 2번 쪼을 때
강화를 주고, 3번 쪼을 때 강화를 주고, 4번 쪼을 때 강화를 주고, 평균적으로 3번 쪼을 때 강화를 주니까 이후에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안 줬을 때와 비교했을 때 그 행동이 우리가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소거가 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실험을 증명을 하게 된 거고요. 우리 행동에도 똑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간헐 강화 계획이라고 했어요. 계획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거 비슷하죠. 그 강화와 벌에 대한 내용하고도 좀 표가 비슷한데, 여기에 보시면은 자, 비율, 간격, 고정, 변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 것이고, 오늘은 이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라는 것은 빈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한 시간 내에 내가 했던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고정 비율이라는 겁니다. 간헐적으로 하는데 고정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려줄 거고요. 변동이라는 것은 고정이 아니라는 거죠. 예측을 못하는 변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빈도에 대한 변동도 있다는 겁니다. 간격이에요. 시간입니다. 시간 간격. 시간 간격을 고정적으로 할 것이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1분이면 1분, 30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고정적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시간을 띄엄띄엄, 자, 예측하지 못하는 3분, 5분, 4분, 3분, 5분, 4분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변동적인 간격에 대한 시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4가지 간헐 강화 계획에 따른 특정적 반응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이후에 한번 내용을 다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더 잘 이해될 것인데, 하나씩 분리해서 제가 또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정 비율과 변동 비율의 그래프는 저렇게 나타난다. 누가 반응 빈도라는 것은 누적 반응이라는 겁니다. 시간당 몇 번 했냐, 이건 누적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8분의 1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제, 그래서 누적 반응 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하향 곡선이 없습니다. 정체되는 부분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정체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더 우리가 급하다고 해야 될까요? 고정 비율 같은 경우에 기울기가 급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행동이 그만큼 빠르게 짧은 시간에 600이나 이까지 더 많이 접근을 했다라는 뜻이고, 자, 간격 우리가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죠. 자, 600이라는 걸 가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행동의 특성, 이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도 어떠한 것이 고정 비율인지, 변동 비율인지, 고정 간격인지, 변동 간격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강화를 한번 써보겠다, 이제 나는 계획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집에서 우리 아이한테 해보겠다, 나는 뭐 시설에서 학교에서 이런 간헐 강화를 해보겠다 하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이런 원리 있잖아요. 원리는 알고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론과 실전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전을 이론에 잘 접목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말 전문가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것도 전문가가 아니고요. 실전만 할 수 있다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비율 강화 계획. 자, 빈도 한번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한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율 강화 계획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간헐 강화 계획의 한 종류라고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응이 일정한 횟수로 발생한 다음 한 번씩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한 번의 강화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반응수로 강화 비율을 정한다는 거예요. 수로 정한다는 거, 비율로 정한다는 겁니다. 5번째, 10번째, 5번째 강화 주고, 10번째 강화 주고, 15번째 강화 주고, 20번째 강화를 주는 이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정해진 횟수를 신속히 수행할수록 그만큼 강화 자극을 빨리 얻을 수 있겠죠. 자, 5번 하면 강화 줄게 라고 하면은, 자, 5번을 천천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번 하면 빨리 받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놔두고 먼저 빨리 5번 하려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 자극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떠한 행동을 빠르게 좀 수행하게 할 때는 이런 비율 강화 계획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아까 변동 간격도 있었죠. 간격보다는 비율이 더 좋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 똑같이 있어요. 어떤 시간 되면 뭔가 주겠다라는 느낌보다요,
어떤 몇 번 하면은 얘한테 성과를 더 주겠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채우려고 하겠지만은 빈도는 내가 빈도를 짧은 시간에 많이 채우면 그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위 시간당 많은 양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 강화 계획은 아까 뭐가 있었어요? 고정이 있었고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고정 비율 강화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일정 수의 반응입니다. 일정 수예요. 고정입니다. 하나의 반응 단위가 수행된 다음에 한 번씩 강화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FR이에요. 이게 고정 비율이라는 겁니다. 아까 영어 약자가 있었죠. 자, FR4 계획은 4번의 반응 4, 8, 12, 16, 20. 자, 4번 했을 때 주고 8번 했을 때 주고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행했을 때 한 번씩 강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연속 강화는 할 때마다 준다고 했죠. 이거는 간헐 강화 계획이에요. 자, 그걸 계속 생각을 하시고요. 세 번째까지는 강화하지 않고 마지막 네 번째 반응에 강화를 한다는 거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걸 하나의 모든 단위, 반응 단위로 묶으셔도 돼요. 그냥 네 번을 한 세션으로 해서 한번 준다, 한번 준다. 4, 4, 4를 누적으로 보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아무튼 자, 4개 반응을 하고 나면 준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요.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의 그래프가 아까 나와 있던 거였어요. 자, 여기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응 중단이 일어나고요. 고속 반응이 일어납니다. 강화가 있고요. 이거는 이때 강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강화를 받고 나면은 반응의 중단이 온다는 거예요. 중단이. 우리가 이거는 그 고정에서는 꼭 나타나는 일인데요. 고정 간격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약간은 하다 말다 하는 정체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반응의 중단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자 간격에서는 약간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가리비 효과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 결국에는 강화를 한번 받고 나면요. 기존에 해왔던 그 행동을 당분간은 안 하게 된다는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정체가 있다가 다음 강화를 받기 위해서 행동을 또 빠르게 고속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 비율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다 말다 하는 반응의 중단이 일어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또 5번 하면 줄 거다. 5번 하면 줄 거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자,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의 효과를 한번 보시면은, 자, 아까 그래프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 비율의 계획은 강화 후 반응의 일시 중단이라는 독특한 반응 유형을 산출한다는 겁니다. 고정 간격에서도 나타날 거예요. 강화 후 반응의 중단은 고정 비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고정 비율의 크기가 클수록 반응의 중단은 길어지고 크기가 작을수록 짧아진다는 거죠. 자, 5번 하면 줄게라고 했다가 다음에 10번 하면 줄게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5번 준다라고 하면은 5번 하고 받고 나서 또 5번 빨리 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이라, 안 그러면 50번이다 해볼게요. 그럼 한 번 50번 열심히 했어요. 받았는데, 또 50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체기가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또 언제 다 하지? 나중에 하겠지만은 이런 반응 중단 시간이 그만큼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시도도 짧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정 비율 계획은 아까 말했죠. 어느 중단 정체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걸 빨리 받기 위해서, 자, 비율이기 때문에 고속 반응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의 크기 있잖아요. 비율의 크기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시 중단하고도 영향이 있는데요. 비율 긴장이 뭐냐? 아까 그 중단된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비율이 너무 많이 높아지면요. 오히려 반응이 감소하거나 중단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더 많이 중단된다는 거죠. 이게 비율 긴장이에요. 비율이 너무, 5번 할 때 주더니 갑자기 내일부터는 100번 해라고 해. 200번 해라고 이러니까, 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포기하는 현상, 안 하려고 하는 현상, 이런 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비율 긴장이라고 하는데, 비율 긴장은 줄여야 되겠죠. 당연히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동기 조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MO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우리가, 자, EO하고 AO로 이제, 자, 동기 조작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뭔가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있어야 그 행동을 한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 동기 조작으로 동기를 높여가지고 성취 동기를 계속 높여주는 방법이 이걸 줄일 수 있는 거. 그래도 이걸 해야지 동기가 충분하면은 그게 커지더라도 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강화가
어차피 강화 자극 자체가 우리가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성취 동기를 올리는 거하고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성취 동기가 높아지려면 뭐예요? 그 강화가 너무 좋거나 내려 동기를 더 할 수 있는 거, 안 그러면 뭔가를 결핍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강화의 자극의 질을 결핍과 포만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증가시키면 비율 긴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까 5번에서 100번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5번, 이제 잘하네. 자, 7번, 잘한다. 9번 했다가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으면은 이제는 12번, 안 그러면 20번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려나가면은 이런 비율 긴장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변동 비율이 있다라는 거죠. 변동, 고정이 아니라 3, 6, 9 이게 아니라 변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반응 단위가 수행된 다음에 하나씩 강화하는 방법이지만은 자, 반응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정한 평균치예요. 매번 다른 크기로 변경된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맞습니다. 아까 FR4가 있으면은 4, 8, 12지만요. 이것도 이제 VR4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0개의 브레이크를 조립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되 실제로는 6개, 18개, 4개, 12개 이렇게 평균적으로 만약에 5번 한다고 하면은 5번째 주는 것도 있지만요. 4번, 6번 하면 평균이 5번이 되죠. 3번, 7번 하면 평균이 5번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계획적으로 가져가야 되지만은 예측을 할 수 없는 변동성을 줘라.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게 뭐가 좋냐면요. 여기 잘 보시면요. 고속 반응 일어나요. 근데 이제 고정 비율보다는 고속의 형태는 조금은 더 완만하다고 할 수 있고요. 더 고속 형태는 안 보인다라는 거죠. 강화를 받고 나서도 계속 올라갑니다. 중단되는 현상이 없죠. 왜? 이게 바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속 강화로 갔다가 고정 강화로 갔다가 그 다음에 변동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행동에 따라서 비율로 할지 간격할지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후에는 이런 중단되는 효과가 없이 꾸준히 갈 수 있는 완만하게 만드는 것은 변동이라는 거죠. 간헐 강화가 변동성이 있지만은 거기에서도 더 변동성이 있는 변동 강화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 행동을 더 유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 간헐인데 고정, 변동 이걸 잘 조합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 개념이라는 거죠. 자,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의 효과를 보시면은 반응이 중단 없이 일관성 있는 안정된 반응률을 산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 반응의 경향성 있어요. 제가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강화 후 반응에 중단이 없어서 고정 비율 간격보다 더욱 높은 반응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번에 고속은 더 높게 나타나지만은 꾸준히 중단되는 게 없다면 더 많은 비율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변동 비율의 크기는 반응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이것도 변동 비율이 갑자기 3에서 100 이렇게 5에서 100, 200, 1000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것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율 긴장이 똑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덜 생기긴 해요. 하지만 이것도 비율 긴장의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아까 말했던 부분으로 비율 긴장을 줄일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간헐 강화의 그 첫 번째로 연속 강화와 간헐 강화 그리고 우리가 비율 강화, 간헐 강화하기 위해서 비율 강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 간헐 강화 계획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부분을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안 그러면 우리 당사자들을 행동 중재를 하거나 뭔가를 가르칠 때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